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레스터시티. 자, 일단 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케타, 그리고 썸머빌, 그리고 안토니오, 그리고 이제 펠크루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뭐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웨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엔과 쿠두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야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압둘 파타우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만들며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포워드라인에서의 전력 누수가 컸던 그런 아스날이 공격에서 좀 삽질을 하며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스날 상대로 이제 웨스트햄이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좀 이변을 좀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이제 넬이 지금 4연패를 하면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홈에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팀적인 약간 그런 좀 경기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 분위기도 좀 많이 안 좋은 만큼 지금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일 만큼 좀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웨스트햄도 대체로 수비가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이 더 많을 만큼 홈에서의 수비는 더더욱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역습에도 좀 많이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좀 레스터 상대로도 뭐 어느 정도 좀 웨스트햄이 좀 실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그 이상으로 현재 레스터의 수비가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며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레스터 상대로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수 밸런스뿐만 아니라 지금 중원에서의 좀 힘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레스터 상대로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충분히 좀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며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조조 봤을 때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레스터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현재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레스터가 웨엠에 비해 우세할 만한 부분은 이제 크게 없다 보니까 요런 점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웨스트햄 승.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웨엠이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상으로 레스터의 수비가 지금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보엔과 이제 쿠두스를 좀 필두로 그래도 이제 웨엠이 레스터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레스터 역시 뭐 웨엠 상대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뭐 이어질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네,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엠 승에다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밀란 경기. 볼로냐 대 AC 밀란. 자, 우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에메레스 로얄이 결장 중인 좀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10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파르마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아쉽게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파르마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유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좀 공격이 좀 좋았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공격을 보였던 좀 볼로냐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에노르트한테 밀려 이제 챔스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토리노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현재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최근에 좀 AC 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려봤고, 자, 이 경기는 한번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뭐 두 팀 다 그래도 뭐 이제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그래 좋은 편이고, 뭐 특히 좀 침투나 좀 역습이 좀 좋다 보니 이런 약간 뭐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양 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는 뭐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볼로냐가 직접 뭐 파르마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뭐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이 좋고, 그리고 전개 또한 이제 홈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홈 볼로냐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득점의 편차가 좀 큰 그런 좀 볼로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볼로냐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볼로냐가 AC 밀란 상대로 9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그래도 압도적인 상성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페이스나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행보도 다 볼로냐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열세인 상성을 좀 볼로냐가 극복하고 뭐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로냐가 지금 정배에서 역배로 좀 바뀌었는데, 저는 뭐 이거는 바뀐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서 저는 볼로냐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로냐 프랜승의 2.5 오버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A컵 경기 헤라클레스 대 알크마르. 자,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이제 준결승전 매치입니다. 자, 일단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주전공이 1명, 그리고 위너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기준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아약스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긴 그런 좀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로파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이제 튀르키의 좀 명문 팀인 그런 좀 갈라타사라이를 꺾고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리그 컵 경기에 이어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좀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알크마르가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헤라클레스가 홈에서는 이제 좀 중원이 나름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제 알크마르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점유를 좀 더 뭐 알크마르가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주도권을 좀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10일 넘게 쉰 헤라클레스와 달리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를 좀 치르기 위해 튀르키예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헤라클레스에 비해 좀 알크마르의 좀 일정이 이제 좀 빡빡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요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알크마르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공격도 더 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대체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홈 헤라클레스의 수비를 알크마르가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 및 그 알크마르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 들어봤네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금 홈에서는 무려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헤라클레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뭐 충분히 좀 헤라클레스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헤라클레스 사이드로 좀 나도 할게요. 네, 헤라클레스 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크마르의 좀 공격이 좀 무딜 수 있는 요인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역시 뭐 이제 공격이 뭐 그리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좀 팀이고, 그리고 알크마르의 좀 수비 밸런스도 대체로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헤라클레스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에 대한 이제 방송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